자,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과학에서 전공생물 담당하고 있는 신범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번 공부를 했는데 좀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좀 간단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또 합격하고자 하는 간절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뭔가 그 해결 방법이 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뭐 출제 경향 볼 텐데 출제 경향 여러분들은 잘 알죠. 그래도 간단히 한번 봅시다. 용어 같은 것들을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것들을 다 물어봐요. 그리고 기작도 같이 물어보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특정 용어를 기입형에서만 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서술형에서 작성 방법 첫 번째로 이러한 효소명이라든가 세포명들을 종종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이러한 기작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서술하라 이런 식으로 묻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식, 특정 몇 개의 수식은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또 계산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 산수 문제들이 좀 나와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해석하는 문제보다는 실험을 이해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전에 좀 실험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생명과학 파트 관련돼서 실험. 근데 이러한 실험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해서는 안 되고 이론 과정을 공부할 때 실험 내용들이 나오면 실험을 어떻게 해석하는 실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평소에 이제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실험 내용이 나오면 접근하는 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도록 그 실험 해석할 때 항상 생각하면서 보는 연습이 필요할 거고요. 이런 것도 뭐 이론 과정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변형이 뭐 10년 정도 된 거,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년 정도 예전의 거,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변형된 형태로 나오고요. 임용 기출 문제가 변형된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가끔 밑에 피트 쪽의 문제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워낙 예전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됐다 보니까 출제될 법한데 출제 안 됐던 것들이 이제 당연히 출제돼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제 수업이든 다른 그 강사분들 수업이든 강조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같이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물론 기출문제 다 풀면서 기출문제에 나와 있던 내용을 당연히 잘 이해해야 되고 특히 이제 객관식 문제에 나와 있던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출제 경향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내용, 이상하게 성적이 안 오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수년간 여러분들 가르치고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라고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두 권의 책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그 책 내용 위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책이긴 한데 요즘에 작년에 그 번역본이 또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필요는 없고요. 자, Start with Why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Outli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요 Outlier라는 책은 10,000시간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로 한 10여 년 전부터 유행을 했었던 건데 여러분들에게 10,000시간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뭐 한 3,000시간 정도면 필요해요. 3,000시간 정도면 충분하죠. 이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을 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성공한 사람들 봤더니 10,000시간 정도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10,000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씩 해서 3년이죠, 대략. 근데 여러분들은 뭐 10시간씩 3년은 필요 없고요. 10시간씩 정말 제대로 집중해서 공부한다면 3,000시간이면 충분하죠. 3,000시간이면 10달이죠. 여러분들 1월달부터 공부해서 10월까지, 11월에 시험을 보니까 어차피 11월에는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3,000시간. 단순하게 이 3,000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죠. 근데 왜 안 될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스타드 윗 Y에서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 일단 뭘 공부하는지는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노력이라는 건 바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친구들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나올 법한 것들만 공부하는 그런 요령을 피우는데, 요령 피워서 합격하는 친구들은 거의 못 봤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합격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공부를 하고. 자,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3년, 4년 공부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수업을 또 새로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아예 일반 생물학부터 듣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 듣고,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또 뭐 인강에서 일반 생물학 듣고, 심화 과정되는 실강 들으면서 또 상담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보면 방법적인 게 잘못된 친구들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안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초시생인데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친구들은 바로 합격을 했었어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어떤 친구들 이제 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3년 동안. 특히 제 수업을 듣기 전에 달달달달 외우면 이해가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달달달달 외웠대요. 그리고 일반 생물학 책을 10번 보면 합격한다는 소리 듣고 최대한 본 게 4번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졌다면서 왔어요. 그리고 일반 생물학 수업, 인강 수업 듣고 심화 때 저랑 상담을 하면서 일반 생물학을 제가 책을 읽은 내용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당연히 잘못된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심화 과정도 이해가 안 되고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답만 씁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고 아, 이게 그 내용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암기하느라고 정말 죽을 뻔할 만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56점 만점에 한 30점대 계속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 위주로 수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암기할 내용이 줄어들면서 그 친구 합격하고 나서 이제 몇 번 찾아왔는데 항상 그 찾아올 때마다 얼굴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 상담할 때는 눈물도 그렁그렁 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밌게 잘 지내고, 그리고 심심하다고, 학교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다 막 이러면서 여유 부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날이 오겠죠. 자, 이해를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외우는 양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쓸 때 서술형의 경우 4줄이잖아요. 10점짜리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몇 문장을 보통 한 문제의 답에 몇 문장을 쓰냐면 대개 한 2-3문장 정도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작을 이해할 때 전체를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죠. 이해를 딱 하면 답을 쓸 때는 특정 용어만 사이사이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뭐 논술 실력, 문장 실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용어만 딱 들어가면 당연히 채점하는 사람도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키워드를 자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키워드 몇 가지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반복 복습을 하면 이해도 더 잘 되고요. 암기할 양도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렵게 할 필요는 없고요. 쉽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반복학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반복학습이 되면 더욱더 잘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그 특정 영역에서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뒤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 공부할 때 앞부분을 같이 공부하면 앞부분 내용이 이게 그 의미였구나,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구나, 뒷부분에서는 앞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적용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의미구나,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반복학습을 하게 되면 신경세포 간의 네트워크 형성되고요. 네트워크 형성되면 빠르게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정보를 답 쓰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복학습을 하는데 이 반복학습이라는 게 누적 복습 방법을 하면 상당히 효율이 좋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죠. 어떤 친구들은 그 전주만 공부하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등한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1주차 때 공부한 내용 2주차 때 복습을 하죠. 자, 3주차 때도 또 복습을 해줘야 돼요. 물론 3주차 때 2주차 내용 복습하죠. 자, 그 다음에 4주차 되면 3주차 때 내용을 복습을 하는데 이때 2주차 내용도 같이 복습하고요. 1주차 내용도 같이 복습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반복해서 복습을 해주면 1주차 내용을 복습을 하는 횟수가 반복될수록 이때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 배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대략 한 1.5배에서 2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물론 빠듯하겠지만, 복습하는 시간이 빠듯하겠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앞 내용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딱 남는 느낌이 들면 공부가 또 재밌어져요. 이게 모를 때는 재미가 없지만, 내가 공부한 느낌이 날 때는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게 좋은데, 이걸 안 해요. 학생들에게 이해하고 암기하세요 하면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는 이해해도 그 다음 주에 되면 다 까먹어요. 왜? 복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복습용 문제를 줬어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자기가 복습한 내용이 뭔지 알겠지. 안 푸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실패해서 오는 친구들 열심히 복습용 문제를 풀고 질문해서 너 작년에 푼 문제인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해? 그러면 올해부터는 열심히 하려고요. 하라는 거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안 풀었다는 얘기는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예전엔 제가 학생들 스터디 그룹 수업이 끝나면 한두 시간 정도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그날 배운 내용들 서로 얘기하고 모르는 내용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5개념 질문을 하게 했어요. 지금은 스터디 그룹이 안 되지만 끝나고 질문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날 배운 건 그날 익혀두면 복습을 혼자 할 때 머릿속에 더 정확하게 5개념을 갖지 않고 정확한 개념을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복습을 잘 안 하게 될까? 공부하려고 했는데 잘 몰라요. 이해하려고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시간은 길어지고 하기는 싫어지고 그게 반복되면 한 주 건너뛰면 그 다음 주에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럼 그 다음 주도 건너뛰고 그러다 보면 가장 고비가 되는 게 5월,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론 과정이 끝나는 시점 돼서 5월, 6월 달 때 날씨는 따뜻하고 봄바람 살랑살랑 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오늘 한 주 쉴까? 이런 느낌? 문 풀 때 열심히 또 복습하면 되겠지. 그때 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면 그냥 미뤄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반복 학습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요. 암기 내용도 점점 수가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이 반복 학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집에 와서 봤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단기 기억이라는 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면 단기 기억 다음에 장기 기억화 됩니다. 자, 단기 기억은 수분에서 수십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딱 듣고 쉬는 시간이 딱 되면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봐야 돼요. 장기 기억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요 장기 기억하는 것은 그 한 타임 끝나고 쉬는 시간 있죠.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 때 유튜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카톡하고 그런 친구들은 걱정되죠. 옆에서 지켜볼 때. 내가 계속 잔소리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리고 그때 쉬는 시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이해 안 되던 부분 한두 가지 정도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야 돼. 질문도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수업은 열심히 듣고 지각 결속 안 하고 한다고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강학생들도 그 한 타임 끝나고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한 타임 끝나고 쉬는 시간 갖는 동안에 그냥 쉬지 말고요. 쭉 한번 다시 보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질문할 거 체크해놔서 질의응답란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 또 안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복습을 하려고 해도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으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떠오르질 않으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장기 기억화 하잖아요. 장기 기억하면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복습하면 복습할수록
우리 신경세포는 가소성이 있어서 시냅스가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렇게 강화되면 더 머릿속에 오래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1월 말일까지 머릿속에 남겨놔야 되죠. 뭐 2차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 다음에 1월까지 남겨놔야 되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남기려면 계속해서 머릿속에 장기 기억하는 반복 과정을 거쳐야지 머릿속에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할 때 마음가짐입니다. 집중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1시간을 2시간처럼 활용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2시간을 1시간처럼 소모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다 말고 딴짓하고 공부하다 말고 딴 생각하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눈만 뻐끔뻐끔하고 자꾸 머릿속에서 공부할 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집중이 돼야 이것들이 다 잘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집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변 정리해야 돼요. 친구들 좀 1년 동안은 좀 거리를 두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참고, 게임 참고, 그런 것들을 좀 참아야 돼요. 그 사회 돌아가는 것도 좀 참으세요. 뉴스 같은 것도 좀 적게 보고. 어떤 친구는 주변 돌아가는 걸 잘 알더라고요. 너무 잘 알아요. 얘기를 해보면,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해보면 나보다 더 주변 돌아가는 걸 잘 알고, 뭐 주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게임에 대해서도 또는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 이런 것들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머릿속은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획을 짜야 돼요. 계획을 안 짜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공부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10시간 할 거다. 그럼 10시간을 다시 1시간씩 세분화하고요. 1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양을 공부할지를 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 시간. 하루에 10시간씩 질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줘야 돼요. 물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정도의 분량을 하겠다. 자, 이런 것들이 되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집중을 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딴 생각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목적의식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계속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공부할 때. 자,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아, 내년에 또 있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초시생들 같은 경우는 원래 1년 만에 안 되잖아요. 2, 3년은 해야 된다던데요. 그런 친구들은 잘 안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또 어떤 친구들이 합격을 하느냐.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이 합격합니다. 실제로 그 초시생이 정말 처음 일반 생물학 들을 때는 정말 그 물어보는 수준도 이 친구 정말 모르는구나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1차 끝나고 왔어요. 실수로 2문제를 틀렸대요. 2-3개를. 어떻게 해? 근데 온 거 보면서 시험 성적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잘 봤니? 그랬더니 뭐 괜찮을 것 같아요. 2차 끝나고 왔어요. 합격했다고. 서울에 합격했고 자기 집에서 30분 거리 학교에 다니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시생이었어요. 그냥 4학년 때 뭘 할까 하는데 주변에서 그냥 시험 한번 봐라 그래서 그냥 왔대요. 근데 그 친구 열심히 했나 보다 했더니 글쎄요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했더니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딴 주변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했대요. 그리고 남아서 학원에 남아서 자습실에 남아서 교육학 같은 경우는 쓰면서 연습해야 되니까 계속 쓰고 그다음 팔 아프면 집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을 텅 비워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생각들. 그래서 주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동기부여 또는 아예 생각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가장 이 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각 단계별로 내가 이 부분에선 부족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하우까지는 여태까지는 똑같이 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절박하게 공부를 했을까? 아닐까? 정말 오래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무리 옆에서 이 간절함은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이건 스스로가 얻어내야 돼요.
만약에 스스로가 얻어낼 수 없다면 무상무념이 최고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그 전에 공부를 해서 힘들다는 거 압니다.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뭐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예전에 3년 정도 고생을 했다가 일반 생물학 들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1월 달에 일반 생물학 들으면서 그때 이제 합격한 친구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자리를 제가 마련해 줬죠. 합격한 친구한테 물어볼 게 있다면서 물어보는데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냐고 하더라고요. 1월 달 시작했는데 벌써 슬럼프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계속 공부를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무상무념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슬럼프 그런 거 신경 안 썼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서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도움을 좀 받았나 봐요. 그 친구 합격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절박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어서 진짜 마지막 시간까지, 모의고사 마지막 때까지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질문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절함을 스스로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대전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3명 뽑았는데 문 닫고 들어갔다 이런 표현하면서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제가 합격하고 또 그 여자친구도 합격을 해서 같이 또 결혼을 작년에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있으면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절박함을 좀 느끼면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주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상담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 부족한가 느낀 것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더 할 말은 많지만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론 시간은 여러분들이 인풋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문풀 기출은 인풋이 아니라 인풋을 보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론 과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아웃풋도 연습을 해줘야 돼요. 알고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연습해주고요. 모의고사 때는 아웃풋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문제 유형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는지. 그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 시간에 복습 잘 해줘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해줘야 돼요. 자, 문풀 때는 어때요? 이론 내용 등한시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복습을 해줘야 돼요. 자, 이론 내용이 제대로 복습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기 것으로 된다고 한다면, 문제 풀면서 자기가 부족한 면들이 있다고. 그래서 복습을 통해서 부족한 면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까먹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때. 이때도 복습하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이론 내용을 봐줘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 때 같은 경우는 쭉 한번 훑어보다가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은 표시를 해주면서 시간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때 모의고사 때 정리할 때 책 가지고 정리하면은 너무 산만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단권화한 것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론 과정 때는 단권화, 시간이 투자 좀 필요하다 하더라도요, 단권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 단권화라는 건 언제 필요하냐면요. 물론 이때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정리할 때, 이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어떤 초시생, 몇 해 전에 초시생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했어요. 질문도 잘하고. 근데 모의고사 1회를 받았는데 56점 만점에 30점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1차 끝나고 나서요. 합격을 했어요. 왔더라고요. 찾아왔더라고요. 1차는 합격했는데 2차는 좀 떨어졌다. 그래서 1차도 어떻게 합격했냐.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성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1회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죽어라 하고 정리를 했대요. 정리를 책으로 한 게 아니겠죠? 제가 수업 중에 이제 나눠줍니다. 그 수업
노트, 서브노트를 주는데, 서브노트는 완전히 다 노트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업 중에 제가 중간중간에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는 걸 기입하는 형식이고, 이제, 필요한 부분 빼고 나머지 같은 것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적혀져 있는 그런 노트를 줘요. 그래서 수업의 효율성도 학생이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성도 올리고 시간도 단축하는 겸 해서 줬는데 그 단권화된 거 가지고서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 30점대인데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30점대인데 다듬고 나니까 1차 합격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체 1년 커리에서 따라가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문제점이 이거잖아요. 자, 시간, 투자 대비 실력. 실력 향상이라는 건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실력이라는 건 이렇게 한동안 실력 안 늡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지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실력이라는 게 올라요. 이 시간을 단축해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질적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뭐 한 1년 공부하면 되는 건가? 이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년을 2년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1년을 1개월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준다면 어느 순간 올라가요. 아까 어떤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 올라가는 시간이 좀 늦었죠. 진작에 올라갔으면 평소에 복습, 정리 이건 미리 해놨으면 더 성적이 향상됐을 텐데 1차까지 냈는데 2차에서 좀 떨어진 좀 아까운 케이스긴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자꾸 맴도는 거죠. 올라갈 듯 하다가 꺾어지고 올라갈 듯 하다가 꺾어지고 초시생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올라간 경우 케이스에 해당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이 고비를 넘기는 거 스스로 찾아야 돼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비를 왜 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요.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올리려면 문제점을 체크를 해서 알았으면 습관을 고치도록 하세요. 지금하고 똑같은 습관대로 하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점들 중에서 단계별로 체크를 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습관을 한번 고쳐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요. 전공생물 취약하다고 전공생물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세 과목 모두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전공생물만 열심히 했대요. 너무 약한 것 같아서. 그랬더니 교육학하고 교과론이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골고루 해줘야 돼요. 골고루. 그리고 매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까먹질 않아요. 계속해서 시냅스를 형성해줘야 되니까. 자, 전공생물 관련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솔루션 설명해줬지만, 실제로는 전공생물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자세한 건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자세히 뭐 얘기하기로 하고요. 좀 시간이 약간 좀 지체됐는데, 여러분들이 해법을 잘 찾아서 올해에는 꼭 합격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